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주 초반에는 보합선 근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대한 기사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지켜보시면 압니다. 중앙 약심위 건과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 났던 기사, 요걸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 약심위. 약심위의 만기가 정확히 8월 6일입니다. 네, 8월 6일이에요. 이것도 이제 과거의 기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오일환 약심위원장도 일단은 임기가 8월 6일 날은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자리 변동을 할지,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른바 줄기세포 관련주들, 네,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죠. 네, 물론 이제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요건은 좀 틀리긴 합니다. 약간씩 이제 틀리고 이 네이처셀의 이 조인트 스탬 건의 재료는 조금은 이제 색다른 것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차바이오텍이나 또는 뭐 GC셀이나 네, 이런 것하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가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네. 자, 요거는 뭐 인보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차바이오텍이라든가 뭐 GC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별화돼야 될 건인데요. 여하튼 뭐 같이 움직이니까 그쪽 흐름하고 이제 같이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이제 자세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말씀 잘 들으시고 좋은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폭 무상 증자가 가능한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요즘 신통치는 않아요. 네, 따라서 이제 이런 쪽에서 돌파구를 열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이처셀과 관련해서는 이 네이처셀의 우월성이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기사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 바로 이제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헬스 경향이라는 기사로 실렸던 겁니다. 예. 네이버 검색 같은데 여러분들 조인트 스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맨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네이처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그리고 제대로 설명을 좀 해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반려가 돼서 타당성 자료를 제출했을 때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인트 스템이 우월하고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된다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타인의 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니라 요것만 허가된 상태인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조인트 스템은 자기 거예요. 네,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거입니다. 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여기 중간에도 나왔지만은 단 1회 주사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함이 있다는 거. 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들 부가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일목요연하게 기사를 작성을 해준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보사의 코오롱 생명, 코오롱 티슈진, 네,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개발사니까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코오롱 생명이나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화끈하게 올라오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좀 5% 내렸지만은 그 근간이 되는 티슈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틀째 급등하면서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인보사 미국 임상권 때문에 이런 시세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은 같은 퇴행성 관절염권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보사는 허가를 그때 당시 받았고요. 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됐죠. 예, 그죠? 뭐 요거는 이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된 건데. 근데 이제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은 반려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보사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특정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그런 기사글이 실렸던 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19년도 5월 14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인보사 허가한 식약처 약심이가 주목받는 까닭. 네, 이거는 주목받는다는 게 허가 안 될 걸 허가를 해준 듯한 네,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허가돼 시판될 수 있었던 데에도 약심이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품목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취소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죠. 비슷한 결과인데 조인트 스템은 반려가 되고 인보사는 이게 허가가 된 것은 사실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가 뭐 로비 자금이 좀 없어서 그런가요? 뭐 개인적인 추측이기는 하지만 이런 건에 여하튼 인보사랑 좀 틀린 점이 좀 있었다. 조인트 스템하고 비교해서 인보사는 허가가 쉽게 났다. 네, 이 부분은 아직도 의문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만큼 식약처 약심위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약심위 얘네들의 임기가 8월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확히 8월 6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기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2022년도 8월 달에 8월 8일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식약처 중앙약심위원회 확대 개편 해가지고 기사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 6일, 그러니까 8월 6일이란 얘기예요. 8월 6일 날 2년 임기입니다. 2년 임기가 지난 2022년 8월 6일이 2년 임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2년이 걸려서 된다고 한다면 2024년 8월 6일이 또 만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식약처 중앙약심이 이쪽이 좀 물갈이가 확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인트 스템 허가가 조금은 늦더라도 좀 식약처 약심위 위원들이 교체가 되면서 여기에서 돌파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인트 스템 자체로 통계적 임상적 유의성을 이번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허가가 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일단 중앙약심위의 잘못된 결정을 했었던 그 일파들이 이 만기가 되면서 좀 확 바뀌어버리면 좀 더 조인트 스템의 허가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8월 6일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때 뭔가 돌파가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앙약심위 위원들이 99명에서 지난번에 267명으로 이렇게 늘었다고 그래요. 자, 이거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 곳에서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처셀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여주는 기사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인보사 허가 때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사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서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식약처 임기와 관련해서 기사를 물증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이 재생 의료 쪽과 관련된 줄기세포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GC셀도 마찬가지고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들이 시세를 좀 내주고 흔들어도 약간만 흔들리는 그 정도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좀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보완 자료를 한두 개 또는 뭐 두세 개 제출하면서 이 허가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같아요. 요건이 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라회장 기준으로 보는 그런 어떤 기한 8월 말 이것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번에 재허가가 반려가 된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을 따름이죠. 충분히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 주가 움직임도 괜찮으니까 그걸 기대하고요. 그리고 중앙약심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이걸 희망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오일환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교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하튼 요건과 관련해서 변화가 되는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상히 빠르게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케어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끝까지 같이 한번 투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상 대폭 가능한 종목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서두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이 대폭 무상증자가 가능한 종목, 네, 요거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크게 폭등을 할 그럴 확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 우리가 독특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뭐 1, 200% 정도 하는 기업을 찾을 게 아니라 뭐 500%, 1000%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예비 후보 종목을 찾아서 거기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 최상의 지금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예상 비율이 적어도 500 내지 1000%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무상증자 종목으로 히트를 쳤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노터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결국 이런 데서 뭉쳐가지고 시세를 크게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되게 한 그 7, 8배 이런 정도 시세를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꺾였지만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사이클을 이용을 해서 이런 종목을 이런 생바닥에서 잡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인데 이 바이오스텍과 비슷한 종목 형태, 차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소룩수 같은 경우도 잘 아시죠? 네, 이것도 무상증자 엄청 크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소룩수하고도 급등 전의 모양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이 종목도 거의 그 10배 정도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일단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증자 예상 비율은 대개 500 내지 한 1000% 정도 이렇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시총이 상당히 가벼워요.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0억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총 작으니까 이거 좀 부실한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실한 종목이 무상을 500 내지 1000% 할 수 있겠어요. 예. PBR 수준도 한 0.5 내지 0.9배수에 있고 부채 비율도 30 내지 60%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리고 무상 재원으로 볼 수 있는 이 유보율 같은 경우도 무려 5000 내지 8000% 이 중간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주가 같은 경우도 2만 원 내지 3만 8천 원 정도 수준 요 정도에 위치해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총이 가볍고 재무구조 괜찮고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새털처럼 가벼운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막 뜨기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현금 유동성 같은 경우로 제가 보니까 최소 그 한 500억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요. 500억 정도. 지금 자기 자본이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현금 유동성이 500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안전이 보장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고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거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1년간 눌러놓고 이제 그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종목을 좀 바꿔 그리고 매수 타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매도 타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 타임을 끝까지 케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좀 내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